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추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고추 때를 이렇게 다 이렇게 고추를 받았던 지지대하고 지지줄도 유인줄이죠. 유인줄도 싹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고추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싹 눕혀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눕혀놓은 이유는 노타리를 칠 때 고추대가 노타리 양날에 걸려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놓습니다. 그럼 이 위로 쭉 가서 초벌할 때 한번 쳐주면 고추대가 싹 갈리죠. 지금 이제 벌통을 급한 마음에 이쪽으로 싹 옮겨놨는데 벌들이 나와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좀 열어놨더니 벌들이 싹 나와버린 거죠. 오. 지금 이쪽 밭에 5번 밭에다가 임시적으로 갖다 놨는데 이제 이 밭을 지금 노타리로 치고 정리를 해야 돼서 다시 1번 밭으로 싹 옮겨 놓으려고 임시적으로 위치를 옮겨 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추를 보면은 고추가 눕혀졌을 때 보면 이렇게 안 따진 고추들이 사실 많이 보여요. 세워서 볼 때하고 눕혀서 볼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보면 사실 이렇게 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눕혀놓은 상태에서 고추 줍는다고 그러는데 그 작업도 한 번씩 해요. 그러면은 또 고추 차도로 따지면 박스로 기준으로 따져야 될까요? 그러면은 박스로 하면은 그래도 한 동에서 3박스에서 5박스 이상은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없어서 이대로 이제 노타리를 치고 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타리를 쳐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와서 이렇게 반벽 치마벽이기도 하고 반벽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요새 이렇게 클립이 이런 클립들이 다 나와가지고 비닐도 이렇게 비닐이 상에다 주문을 하면 이렇게 끈을 넣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반벽이 싹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지 않고 벽을 이대로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러면 새벽이나 저녁에 찬 기온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병충해가 잔류해 있을 수 있는 뭐 충해 알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충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냉해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연 방제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춥지가 않아요. 땅이 얼고 막 그러지가 않아서 좀 올해 농사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그래도 일단 해두면 이번 주가 계속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그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빨리 내려가지고 찬기운이 하우스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약식으로 초벌 노타리를 쳤는데 이거는 왜 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추대가 우거져 있었잖아요. 고추대가 우거져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두 두룩씩 포개가지고 갈아주면서 지금 이게 보면은 고추대만 이제 갈라진 거예요. 고랑으로 이제 고추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흙이 없어요. 흙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죠. 예. 고추대만 이렇게 고추대가 고랑으로 이렇게 메워지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초벌을 쳐놓고 해야지 노타리를 칠 때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추대들이 트랙터 노타리발 이쪽이나 저쪽 모퉁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쌓이면서 계속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갔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쳤다가 막 이렇게 막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싹 잔사를 고추 이제 수확을 마무리하고 남은 이제 잔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잘 절단해주는 어떤 형식으로 노타리를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타리발을 깊게 넣으면 안 되고, 이 흙하고 살짝 고추 뿌리 정도까지만 이게 노타리발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줄 수 있을 정도로만 이 노타리를 이 발을 깊이를 내려가지고 슬슬 쳐주면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다 고추대들이 다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타리를 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이 상태로 두고 노타리를 치는데, 이제 두 번째 노타리 칠 때는 지금은 이 고추대가 있는 대로만 초보는 쳤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둥발로 해가지고 싹 해서 이제 빈틈없이 노타리를 같이 쳐줍니다. 이거 두 번째 노타리 칠 때도 마찬가지로 노타리 발을 깊게 넣으면 안 되고, 고추대를 칠 때만큼의 깊이 정도로만 넣어가지고 쭉 한번 또 전체적으로 훑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흙하고 또 섞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지역들도 완만하게 평평해지면서 노타리를 치기가 쉬워지죠. 일단 또 2차 노타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타리를 제가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2차 노타리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추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죠. 근데 옆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3차 노타리 작업을 제가 해놓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이렇게 노타리 작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고추대가 이 잘게 부서지는 이 잔사도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여기는 아직 2차는 이렇게 가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때까지는 1차와 같이 하고 3차 노타리 작업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이 노타리 발 이 깊이도 조금 더 깊게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타리가 회전하는 저 노타리 발 있죠. 저것도 처음에 1차, 2차까지 1단 놓고 했다면은 저기 기어를 2단으로 올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고추 잔사를 더 잘게 부서질 수 있고, 그리고 흙하고 더 많이 섞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3차 노타리까지 다 쳤습니다. 이제는 어떤 작업이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기둥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기둥발을 계속 이제 노타 치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묻혀 있는 이 고추대들도 같이 이 고추대들을 이렇게 기둥발로 가지고 가면서 같이 휘저어주죠. 갖고 기둥 이렇게 옆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런 데 있는 잔사들까지 싹 해가지고 노타리를 싹 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기둥발 노타리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로 이 기둥발 노타리를 쳐줬는데요. 기둥발 노타리라는 것은 그렇게 기둥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길 나으신 거 보이는 것처럼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 기둥 사이사이를 다 노타리를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고추대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뭉쳐있던 고추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로 보면은 이렇게 딱 흩뿌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흩뿌려지죠. 이렇게 흩뿌려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이렇게 기둥발 딱 이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되죠? 누적되어 있을 어떤 그런 비료 성분이라든지 약성분 같은 것들이 응축되는 것도 이렇게 같이 혼합시켜주면서 주변의 효과 혼합시켜주면서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도 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둥발 노타리를 쳐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고추대들이 싹 잘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다시 해주기 위해서 노타리를 이제 최종 5차 마지막으로 이제 해줍니다. 5차 마무리 로터리 작업 하러 또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땅 만들기 초벌로 개념으로 노타리 작업 5차까지 5번에 그래서 5회의 노타리를 쌓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반반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직 이렇게 모퉁이 같은 데를 보면 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난 노타리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미생물과 토착 미생물 배양해서 주는 거하고 자가로 만드는 액비, 그다음에 천매화 물인물, 그리고 바닷물이나 천일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스프링클러로 뿌려주고요. 근데 줄 때는 여름에는 8시간씩 6시간씩 허벅하게 대주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줘버리면 건조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머금고 있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물을 옮겨 심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500ml짜리 그 고래통에 만들면 그게 싹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40분 정도 남짓 걸립니다. 그 미생물이 들어가는 시간을 기점을 해가지고 한 50분에서 1시간 가량 정도만 스프링클러로 물을 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마른 상태가 되면 이제 올해 같은 여기는 초생재배라든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는 유박 퇴비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까리가 들어가지 않은 그 유박 퇴비를 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기둥발을 탄 다음에 방금처럼 이렇게 편평 작업 해주듯이 싹 마무리하면 총 이렇게 해서 7회 정도 노타리를 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노타리를 많이 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트랙터가 지나가면 갈수록 무거운 기체가 땅 위를 지나가면 갈수록 극만층이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횟수는 불가피하게 하는 횟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 또한 마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요즘에는 막 60마력짜리 50마력짜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쓰는 트랙터도 그래서 굉장히 무게도 묵직하고 무거운데 저는 최소한 가벼운 트랙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식도 꽤 됐지만 그래도 요거는 노타리용으로 쓰기는 아직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를 쓰고 있는데 이 하중도 다른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얍삭하죠. 저와 같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중도 덜 나가는 트랙터 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5번 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초반 토양 기반을 조정해주는 노타리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해가 이제 떨어졌네요. 보통 하우스 한동 이런 식으로 노타리 작업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둥이 3개 있잖아요. 이 밭은 그래서 기둥이 3개 있는 밭이기 때문에 좀 더 걸리고 1, 2, 3번 같은 경우는 기둥이 가운데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 같은 경우는 이 밭보다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덜 걸립니다. 이제 그만큼 기둥이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 기둥이 없으면 없을수록 비닐하우스는 일감이 줄어듭니다. 기둥이 하나에 있을수록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구독자분들이 중에 어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기둥 하나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게 아마 유지해 나가고 하는데도 노동력도 덜 들고 자재도 덜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토양 기반을 조성해주는 1차 노타리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